자, 새로운 수출품이죠. 송 작가가 늘 추천하는 송 작가네 마을에서 꼭 팔고 싶은 그 상품. 천무가 폴란드에 13조 원어치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와 약 4조 5천억 원 규모의 3차 이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단일 무기 체계로 한 국가에 10조 원 이상을 수출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지금 폴란드에 그 다른 나라들이요. 폴란드가 우리나라 사갔잖아. 네. 탱크 장갑도 400개 넘게 사가고 지금 천무막 갖다 사갔잖아요. 그걸 프리미엄 10배 줄 테니까 하려고. 팔라고. 아니 그냥 우리한테 싸게 사면 되지.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나? 지금 그 정도로 폴란드의 어떤 선택이 옳았다라는 속으로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굉장히 발빠르게 발빠르게 움직인 결과겠죠. 왜냐하면 폴란드 입장에서는 실체적 위협이에요. 러시아하고 맞닿아 있잖아. 왜냐면 러시아하고 맞닿은 것도 맞닿았지만 감정적으로도 제일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뭐 지정학적인 걸로 보나 뭘로 보나 무조건 우리가 1순위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무장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게 될까 싶어서 한국에 납품을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폴란드 입장에서는 다들 그 당시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제일 덕본 데가 어디냐면은 미국 군수업체들이거든요. 거기는 뭐 몇 년치 계약 물량이 이미 다 수주가 끝난 상황이었는데 지금 당장 필요해요. 왜? 폴란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무기들은 그 소련제 무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재래식 무기가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방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이 우크라이나에 최첨단 무기를 지원한 게 아니고 재래식 무기가 실질적으로 필요했고 재부품 싹 떨어준 그렇죠. 거거든요. 그게 가장 많이 있던 나라들이 예전에 동유럽 국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국가들 있는 무기 다 털어주면서 폴란드가 이제 다 털어줬으니까 우리가 새로 확충을 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미국 군수업체는 우리가 몇 년을 기다려야 될지 감이 안 오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빨리 납기를 세워줄 수 있는 데가 대한민국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2년 만에 납품한다고 해놓고 1년 6개월 만에 끝내버리는. 왜 이렇게 빨리? 보내주세요 했는데 네 출발했어요. 그래서 뭔 출발을 했어? 그러고 전화를 놨더니 이미 와 있어. 짜장면이야? 심지어 현지에 와갖고 이거를 사용하는 매뉴얼부터 시작해갖고 다 알려줘. 전술 교육까지 다 알죠. 세트로 깔끔하게 끝냈다는 거야. 심지어 그 발사 장치에 붙은 그 단추까지도 폴란드어로 다 붙여줬대요. 너무 친절해. 세상에. 우리나라는. 와. 우리나라는 진짜 친절해. 대단한데? 그래서 이 폴란드가 이제 뭐 전차, 장갑차, K9, 뭐 자주포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사실 전쟁에 있어서 실질적인 위력을 발휘하는 거는 선제적인 타격을 할 수 있는 이런 야포들이란 말이에요. 우크라이나가 미국한테 진짜 간절히 그리고 서방 국가들한테 진짜 간절히 원했던 건 뭐냐면 제발 우리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좀 주세요라고 애걸복걸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판매한 천무가요. 거의 미국의 하이마스를 넘어선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참모와 하이마스는 기본형으로 똑같은 방사포입니다. 한 번에 여러 개의 미사일들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건데 미국이 제공하는 이 방사포 하이마스는요. 최대 사거리가 40에서 60km가 한계예요. 지금 있는 포탄으로. 근데 하이마스는 이 한계를 300km까지 늘려준 겁니다. 80에서 300km까지 늘려준 거고 관련해갖고 여러 가지 탄종을 바꿔 쓸 수 있는 그러니까 80km용 직접 할 수 있는 방사포 형태도 있지만 조금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좀 더 장거리를 쏴서 보낼 수 있는 유도 미사일들이 있고 심지어 벙커버스터까지 달 수 있는 이러한 멀티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이게 제일 무서운 게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는 집속탄이거든요. 집속탄. 네, 그러니까 한번 발사를 하면 안에서 여러 개가 쪼개져 가지고 축구장 서너 개 면적을 한 발에 조져버릴 수 있는 이 집속탄들을 또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판매되는지 안 되는지는 국가 기밀입니다. 원래는 이게 국제적으로 사용 금지가 된 무기이기 때문에. 네, 집속탄은. 하지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집속탄을 합법적으로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 우린
전시 상황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거기 가입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은 미사일 무기들을 간절히 원하고, 그리고 이번에 폴란드가 이 정도의 대량 물량을 요구했다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매하려고 그래요, 도매. 일단 폴란드가 사고, 왜냐면 폴란드하고 우리는 이미 발사대가 120대 이상 가 있고 앞으로도 240대까지 늘릴 예정이기 때문에 게다가 현지 생산이 가능하잖아요. 현지에서 포탄 생산 공장을 현재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포탄을 수입해가지고 써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 만들어서 사겠으면 훨씬 더 싸게 쓸 수 있는 걸 갖다가 그 양을 초월하는 엄청난 양의 이번에 포탄을 동시 주문을 했다는 겁니다. 나토는 집단 방위 조약이 작동하는 곳이고 폴란드가 무장을 한다. 그러면 곧 나토가 무장을 한다와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천무가 늘 말씀드리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무기들 중에 가장 많이 팔릴 게 저는 천무하고 천궁하고 KF-21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가성비와 효능성이 매우 다른 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무기입니다. 이것들은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하는 무기예요. 특히 이 천무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많은 종류의 많은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장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도 미사일을 통해 가지고 GPS 방해 없이 쏠 수 있고요. 이게 제일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카트리지를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미사일을 빠바방 쏘면 이제 다 비잖아요. 트럭에다가 그거를 채워놓은 다른 탄창을 갖고 오면 10분, 15분 안에 교체해갖고 재발사가 가능한 이러한 기능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창만 많으면 무한대로 쏠 수 있는 포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포 자체가 장거리로 공격할 수 있는 어떤 우리 흔히 말하는 현무 시리즈 같은 탄도미사일하고는 또 다른 개념으로 매우 멀티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의 미사일 체계인 겁니다. 이런 기능은 하이마스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군수 전문가들이 최소한 이거 있으면 현재 공격은 안 당하겠구나. 보복은 할 수 있겠구나. 또는 적군이 쳐들어와도 보급로라든지 지금 진행에 들어오는 이 일선 부대에 대한 선제 방어가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다 이거를 필수 무기로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폴란드가 사실은 러시아하고 완전히 닿아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약간 섬 같은 데 있잖아요, 여기. 여기는 러시아 땅이긴 한데, 벨라루스가 하나 있고, 우크라이나 하나 있고. 벨라루스가 러시아하고 연합 수준이에요. 그래서 닿아 있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폴란드가 느끼는 공포감이 우크라이나 다음은 반드시 우리를 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여기도 러시아긴 합니다, 여기. 네.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발트 삼국 있죠? 에라리, 요 아이들. 그러니까 지금 벨라루스 쪽하고 폴란드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벨라루스를 시켜갖고 자꾸 찝쩍찝쩍 그렇죠. 폴란드를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벨라루스를 선제적으로 한번 코피를 터뜨려가지고 함부로 못 들어오게 만들려고 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벨라루스에는 러시아가 전략 핵무기를 배치한 상태고요. 거의 지금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폴란드가 느끼는 공포감이 폴란드를 중간에 두고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애들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천무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어제였나? 어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번에 중동 쪽에서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심각하게 대두가 됐던 게 뭐냐면은 방공망 시스템이에요. 이걸 막아내는 문제. 그래서 왜 아이언돔 얘기 나오고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본토 방어를 하면서 골든돔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전체 상공을 다 이런 식으로 몇 단계에 의해서 이스라엘처럼 막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결국은 비용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제 어떤 발표를 했냐면은 레이저 무기인 아이언 빔으로, 이거는 $1밖에 안 한다. 요걸로 격추할 수 있는 요 방공망을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했다라고 어제 기사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해 말에 천광 우리도 이게 있어요. 이거 이 얘기도 좀 해볼까요? 천광을 네. 실전 배치해서 운용 중입니다. 그 우리나라 레이저 기술이 처음에는 드론을 상대하기 위해서 왜냐면 드론 하도 많이 날라오니까 그렇죠. 드론의 포석이 아까워서 개발되기 시작했는데 개발을 하던 과정 중에 세 가지의 특장점, 우리나라만의 고유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사실상 아이언 빔을 한국이 먼저 배치를 하고 있는 게 현재 국가기밀이고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실증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처음에는 레이저를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레이저 생산 기술이죠. 이거는 이미 우리가 오래전부터 무기화를 하기 위한 준비를 맞춰놓고 있었어요. 이 레이저 관련된 무기는. 현재 약 10메가와트 수준의 레이저 무기를 실용화해서 갖고 있고, 향후 50메가와트, 미리와트가 아니라 메가와트 수준으로 확장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10메가와트 정도면 드론이나 미사일 같은 걸 추격해갖고 격조시킬 수 있는 거고, 50메가 정도 되면요, 사실 함선이나 전차도 레이저로 피격해갖고,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의 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저를 만드는 건 일단 2차적으로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엔진입니다. 즉, 이건 엄청나게 높은 이 전기의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이 엔진이 필요하거든요. 전기 엔진이. 그러니까 이건 디젤 엔진하고 발전기 연결해서는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거를 일반 전동차나 이런 걸 갖고 수소하고 융합해가지고 전기 생산과 함께 이와 같은 걸 충전해 줄 수 있는 수소 하이브리드 엔진을 통해 갖고 육상 무기에는 앞으로 이제 디젤 엔진이 아닌 수소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모든 육상 무기들의 이와 같은 기술들이 전부 적용이 될 거고 비행기에도 이걸 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비행기? 네. 왜냐면 여객기? 아니죠. 전투기에다가 레이저 무기를 달게 되면 무한대로 이 총을 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 KF-21이 실전 배치가 안 됐는데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라고 하는 게 레이저 무기를 장착한 전술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야. 레이저를 달았으면 레이저로 하늘을 나르면서 마 1, 2로 나르면서 저쪽도 마 1, 2로 날아오는 미사일이라든지 상대방 전투기를 요격할 수 있으려 그러면 그 조준을 해야 되잖아. 네. 그 조준을 하는 기술이 어디가 있냐? 우리나라 무궁화 위성에서 확인이 된 거죠. 자, 레이저는 만들어져 있고 엔진은 지금 만들어서 개선하고 있고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제일 어려운 기술이라고 하는 이 조정장치, 즉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타겟을 추적할 수 있는 추적 장치를 우리가 확인해갖고 이미 위성으로 띄운 거예요. 다 갖춘 거죠. 통신 이성이라면서요. 통신 위성이기도 하고 이렇게 관측 위성이기도 한데 네. 그만큼 렌즈를 잘 본다는 얘기는 그만큼 날아오는 어떠한 물체든지 찾아서 이걸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A사 레이더하고 연동해갖고 쓰고 있는 게 우리나라 통신 위성인 거고 그걸 소형화해서 레이더를 달아서 전투기에 달게 되면 날아다니는 레이저 공격이 가능한 6세대 전투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네. 아무튼 지금 우리의 청광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1,000원에서 2,000원. 두산 인프라코어가 만들어갖고 미국이 이거 달라고 난리예요. 미국은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골든돔이라고 다층적으로 방공망을 형성하고 싶어 해요. 우리는 이미 다층적으로 다 돼 있죠. 왜냐면 우리는 분단 국가니까. 몰랐잖아. 국가기밀이라 우리가 그런 레이저를 쓰고 있는지도 몰랐잖아, 지금. 근데 그 얘기도 송작가 TV에서밖에 안 해요. 응. 아니 왜 무슨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이렇게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여러분이 관심이 없어서 몰랐던 거지. 그리고 저는 국제정치를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아이언빔을 설치했다더라.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작년 말에 했는데요. 이 얘긴데? 이래놓고 무인기를 못 막아? 오물풍선을 못 막아? 참 어떻게 된 나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